네, 안녕하세요. 일요신문의 시민석 기자입니다. 현재 시간은 3월 31일 오후 4시 40분, 지금 한창 현빈 손예진 커플의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결혼식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려 했으나 저희 제작진 이야기는 BTS가 공항에서 비행기 타는 것 정도 해야 라이브를 해주지 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녹화로는 의미가 없어가지고 다른 내용을 할까 합니다. 오늘 내용은 얼마 전에 열렸던 94회 아카데미 시상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카데미 시상식은 뭐 누구나 다 기억하겠지만 그윌 스미스가 크리스 락의 뺨을 때린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딱 두 가지가 화제였던 것 같아요. 그윌 스미스의 크리스 락 뺨 때린 사건, 그 다음에 그 트로이 코처가 나무 조연상을 받았는데 윤여정 씨가 그 상을 준 이야기. 이 두 가지가 화제였는데, 사실은 뭐 화제가 된 이야기를 저희가 또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이 두 가지 장면이 묘하게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넷플릭스의 위기. 엄밀히 말하자면 이번 영화제에서 뺨을 맞은 건 넷플릭스예요. 뺨을 때린 건 애플 TV 플러스를 비롯한 경쟁 OTT들. 왜 이야기가 그렇게 가느냐? 넷플릭스는 지금 뭐 OTT 업체 굉장히 많아졌지만 넷플릭스가 가장 먼저 시작한 선도 업체였고, 넷플릭스에게는 굉장히 오랜 꿈이 하나 있었어요. 이미 OTT로 영화 시장을 굉장히, 영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콘텐츠 시장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시장을 확대하고 있었지만, 이게 극장 개봉 영화와 다른 OTT 영화라는 새로운 장르가 생겼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극장 개봉 영화 말고 비디오로만 나오는 영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약간 비디오용 영화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 지금 넷플릭스는 원래 비디오 대여점하던 회사가 커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부터 뿌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OTT 영화의 작품성을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넷플릭스라는 이름이 처음 알려진 게 봉준호 감독이 어느 날 갑자기 극장 개봉하는 영화가 아니라 넷플릭스 영화를 연출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넷플릭스가 뭔지도 잘 모를 때, 옥자라는 영화였는데 그냥 만든 영화가 아니라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게 세계적으로 검증된 거장 감독에게 영화를 맡겨가지고 큰 상을 받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2017년에 옥자가 제70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을 해요. 그것도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이 옥자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까지 넷플릭스 영화가 두 편이나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을 하죠. 아쉽게 수상에는 실패했는데, 그래도 여하튼간 세계 3대 영화제에 후보작을 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넷플릭스는 만족을 했었죠. 근데 칸 영화제에서 이런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프랑스 극장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극장 개봉 영화가 아닌 영화를 이런 주요 영화제 시상식에 올리느냐. 또 프랑스는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가 비디오로 출시되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그 나라만의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칸 영화제가 내년부터는 그러면 OTT 영화는 초청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혀버리죠. 넷플릭스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절치부심해가지고 1년 뒤인 2018년에 제75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최고권위의 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아요. 그럼 우리로 따지면 뭐 작품상을 받은 거죠. 그때 받은 영화가 그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라는 영화였는데, 흑백 영화인데 이 영화가 작품상을 받으면서 OTT 영화도 이런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는구나, 굉장히 좀 넷플릭스는 쾌재를 불렀었죠. 근데 넷플릭스는 사실은 뭐 전 세계적인 그 일을 하는 글로벌 업체이긴 하지만 기반은 미국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을 대표하는 영화제인 아카데미에서도 한번 작품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컸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3대 영화제는 굉장히 뭐 OTT 영화는 뭐 극장 영화가 아니야, 이렇게 뭐 좀 배척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이 미국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미국에서 OTT 시장이 커지니까 요즘에는 그 OTT 영화가 후보로 되게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상도 받고 있지만 작품상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욕심이 컸고, 가장 기대가 컸던 게 바로 올해 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이었죠. 이번 94회 아카데미가 넷플릭스로서 굉장히 욕심이 났던 이유는 파워 오브 도그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영화가 12개 부문의 후보에 오르면서 최다 부문 후보작이 됐고, 특히 모든 영화 전문가들이 가장 유력한 작품상 후보로 꼽았어요. 드디어 넷플릭스가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니스에 이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수상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결과는 이번에도 실패였죠. 근데 그냥 실패였으면 좋았는데 가장 참담한 실패였어요. 왜냐면 작품상의 주인공이 코다라는 영화였는데, 코다는 애플 TV 플러스 오리지널이거든. 드디어 아카데미에서 OTT 영화가 최초로 작품상을 받았는데, 수년 동안 공을 들였던 넷플릭스가 아니라 애플 TV 플러스가 그 영광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한 번 못 받아도 내년에 다시 시도해도 되는데, 그 최초의 OTT 영화 작품상이라는 영광은 이미 애플 TV 플러스가 들고 가버린 상황인 거죠. 또 하나 이번에 좀 화제가 됐던 부분이 나무주연상이었는데, 나무주연상 후보를 한번 볼게요. 하베르 바르뎀, 리카르도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영화였는데, 이 영화는 아마존 프라임에서 제작한 영화예요. 그 다음에
그 파워 오브 도그의 베네딕트 컴버비치, 그리고 앤드류 가필드 같은 경우에는 틱틱붐인데 이 영화도 넷플릭스 영화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윌 스미스 킹 리차드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HBO 맥스에서 만든 영화고, 그 다음에 맥베스의 비극의 덴젤 워싱턴, 근데 이 영화도 애플 TV 플러스였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남우주연상에 오른 후보 5명이 모두 OTT 영화를 들고 나온 거예요. 게다가 이 5명 중에 2명은 넷플릭스였고, 넷플릭스는 작품상만큼이나 이 부분에서 수상을 기대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뺨을 때린 윌 스미스가 그 상을 들고 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크리스 락의 뺨을 때린 윌 스미스는 넷플릭스의 남우주연상을 뺏어가 버렸고, 그 윤여정 씨가 상을 준 그 트로이 코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했던 작품상을 들고 간 코다의 가장 화려하고 기대했던 94회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그냥 슬픈 결말을 맞고 말았죠. 물론 이제 상을 받기는 했어요. 그 제인 컴피언 감독이 그 파워 오브 도그로 감독상을 받긴 했는데 12개 부문 후보에 올라가지고 감독상 하나는 너무 아쉬운 성적이죠. 특히나 작품상을 하필이면 애플 TV 플러스에 뺏겼으니까. 그렇다면 과연 애플 TV 플러스가 이번에 이런 일을 계기로 급성장할 것이냐? 사실 미국 내에서 애플 TV 플러스의 그 시장 점유율이 너무 낮아요. 넷플릭스도 한때 굉장히 높았다.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20대 초중반 정도 되는데 애플 TV 플러스는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나마도 미국에서는 좀 점유율이 높은 편인데 전 세계 유료 가입자 수가 애플 TV 플러스는 한 2천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애플 TV 플러스가 2천여만 명인데 비해서 넷플릭스는 2억 2천여만 명이에요. 11배 정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애플 TV 플러스가 뭘 해도 넷플릭스의 뭔가 아성에 도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죠. 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OTT를 보는 이유는 많은 그 콘텐츠를 골라볼 수 있기 때문인데, 넷플릭스는 지금 서비스되는 콘텐츠가 한 4천여 편 돼요. 그리고 넷플릭스를 추격하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 마블, 20세기 폭스, 루카스 필름까지 여기는 뭐 엄청난 콘텐츠 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되는 콘텐츠도 16,000여 편 정도 돼요. 반면 애플 TV 플러스는 다른 어떤 극장 개봉 영화나 이런 뭐 다른 드라마나 이런 거를 사들이지 않고 순수하게 오리지널 콘텐츠만으로 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비스하는 작품이 한 70여 편? 그것도 보면 국내에는 다른 영화 개봉하는 업자들이 영화를 들여와가지고 그 애플 TV 플러스에서 오리지널을 만든 작품인데 서비스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다 같은 경우가 애플 TV 플러스의 오리지널 영화인데 이미 국내에서는 다른 수입사가 수입해가지고 극장 개봉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국내 애플 TV 플러스에서는 코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코다로 이번에 굉장히 그 반격의 기회를 잡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애플 TV 플러스가 뭐 좀 더 전 세계 유료 가입자를 크게 늘린다거나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거나 하는 거에서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렵겠죠. 그런데 문제는 프리코처에게 남우주연상을 그 트로피를 건네줬던 윤여정 씨. 윤여정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카데미 시상식에 시상자로 참여하기 위해서 좀 미국에 간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죠. 최근에 서비스를 시작한 그 지금 그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홍보하기 위해 미국에 가 계신데, 파친코 역시 애플 TV 플러스의 오리지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코다라고 하는 영화가 애플 TV 플러스를 바라보는 전 세계인의 시선에 큰 변화를 줬죠. 이게 이제 애플 TV 플러스의 방침은 오리지널 콘텐츠만으로 간다. 이 이야기는 70여 번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하겠다였고, 그거는 이번에 코다가 해낸 거예요. 야, 4천여 편이나 만들고 그렇게 도전을 많이 했던 넷플릭스도 못했던 아카데미 작품상을 우리는 이제 한 70여 편 만들었는데 벌써 받았다. 이게 뭐랄까 그 대의명분에 딱 부합하는 이야기고, 이번에 이제 파친코는 드라마인데 이게 얼마큼 흥행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는 그 애플 TV 플러스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와 바로 직결이 되거든요. 지금 3회까지 공개를 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편씩 공개를 하고 있는데, 3회까지 공개되는 시점에서 반응은 너무 좋아요. 또 초반부의 반응은 아무래도 뭐 그 흥행 여부는 끝까지 다 가봐야 알겠지만, 초반에는 아무래도 언론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해외 외신에서 어떻게 소개했나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애플 최고의 쇼다. 이건 파이낸셜 타임즈의 반응이었고, 눈부신 한국의 서사시, 이건 BBC, 그리고 강렬하게 마음을 뒤흔드는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 이건 할리우드 리포트, 그리고 포브스에서는 한 여성의 강인한 정신을 담은 시리즈 중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보석이다, 이런 반응을 했고, 가장 유력한 비평 사이트로 알려져 있는 인디와이어에서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전개지만 강렬함이 공존하는 작품이다, 뭐 이런 평가를 내렸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그 로튼토마토 지수인데, 그 신선도 지수에서는 98%를 받았어요. 그리고 팝콘 지수는 93%를 받았죠. 이게 이제 그 신선도 지수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그 전문가들이 주는 그 평론가 평점이고, 팝콘 지수는 이제 그 직접 영화를 본 관객 평가인데,
뭐 관객 평가도 93%면 굉장히 높은 건데 특히나 이 평론가들이 평가한 거는 98%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죠. 그래서 점점 이제 파친코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 것 같은데 파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콘텐츠입니다. 분명한 건 미국에서 만들었고 미국 제작진이 만들었고 다만 한국인이 나오는 한국의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도 한국 배우들이 주요 출연진은 다 채우고 있는데 그 이제 파친코 같은 경우에는 이민진 작가라고 그 재미교포 작가가 쓴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 2017년에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다음에 전미 도서상 최종 후보까지 올랐지만 상 못 받았지만 후보에 오른 아주 뭐 소설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소설이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배경은 일본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과연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시선도 많았었는데 사실은 이게 그 고국을 떠난 이민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 이민 사회에서 뭐 한계에 봉착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미국은 사회 전체가 이민자 사회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한국인들 이민자들의 이야기지만 그 주인공이 할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을 쭉 보면서 미국에 있는 이민자 사회에서도 다 본인들이 어렸을 때 봤던 할머니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윤여정 씨라는 배우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 미나리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미국에 이민 온 한국 이민자 사회의 할머니 모습이 굉장히 큰 공감을 일으키면서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까지 받은 거였는데 파친코나의 한 여성이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되는 과정을 다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와 반응이 나올 것 같고 만약에 파친코가 잘 흥행을 한다면 우선 중요한 건 미국 내에서 5%밖에 안 되는 애플 TV 플러스의 점유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2천여만 명밖에 안 되는 유료 가입자 수가 얼마큼 늘어나느냐 이건 다시 말해서 글로벌적으로 얼마나 흥행하느냐와 연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래프상으로는 굉장히 확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 너무 숫자가 낮기 때문에 숫자가 낮을 때는 올라가는 게 되게 커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뭐 지금 넷플릭스나 뭐 프라임, 아마존 프라임이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 이렇게 좀 굉장히 올라가 있는 OTT 업체에 경쟁할 만큼은 안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런 걸 우습게 볼 수 없는 게 지난해 넷플릭스가 굉장한 위기였거든요. 지금 뭐 굉장히 넷플릭스는 몇 년 전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제가 보니까 그 아마존 프라임이 굉장히 좀 2위 자리로 크게 올라가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사실 그게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OTT가 나온다고 해서 그 시민들이 그걸 다 가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게 생기면 기존의 것 중에 하나를 해지할 텐데 그렇다면 오래 봤던 넷플릭스가 1순위가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나오면 다른 거를 해지하고 일로 옮겨갔다가 또 자기가 해지했던 데서 좋은 게 나오면 옮겨가고 뭐 이런 변화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좋은 작품이 나오면 그 업체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만큼 다른 업체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 좀 넷플릭스 위기를 겪다가 그 위기를 한 방에 날린 게 오징어 게임이었거든요.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도 어느 정도 하락을 막아줬고 그 다음 전 세계 유료 가입자가 더 이상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입할 사람은 다 했다. 더 이상 유료 가입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우세했는데 오징어 게임이 아니다라는 걸 한번 또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파친코가 뭔가 애플 TV 플러스를 이만큼 끌어올릴 수 있다. 지금 2천여만 명밖에 안 되는 유료 가입자를 확 끌어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오징어 게임은 순수하게 한국 콘텐츠였죠. 물론 미국의 업체인 넷플릭스가 제작하긴 했지만 한국 감독이 만들었고 한국 배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파친코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애플 TV 플러스가 제작하기도 했지만 이건 뭐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도 다 미국 사람들이고 한국 배우들이 나올 뿐이지만 여하튼 한국인의 이야기를 다룬 콘텐츠이긴 하거든요. 지난해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이번에는 파친코까지 한국인들이 나오는 한국인의 이야기가 전 세계 OTT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파친코가 얼마큼 잘 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안타깝게도 애플 TV 플러스가 넷플릭스에 뺨을 친 그런 행사가 되고 말았는데 과연 파친코가 넷플릭스를 또 한 번 세게 날릴 카운터 펀치가 될지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래 처음 얘기했던 그 뺨을 때린 사건 얘기를 잠깐만 더 첨언하자면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는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크리스 록이 맞을 짓 했다 라는 여론이 더 강하다면 미국에서는 그와 반대로 그래도 폭력은 안 된다라고 윌 스미스가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전 세계 탈모인을 분노하게 한 크리스 록이 큰 잘못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